전통 시대에는 가족들로부터의 영향이 지금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아, 그렇죠. 우리는 지금 따로 살기도 하고 학교가 있는 또 네, 학교라는 공간도 있고 그렇지, 교육을 받으니까. 또 이제 통신 기술의 발달로 SNS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그러잖아요. 또 굉장히 다양한 접촉을 통해서 네. 개인의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는데 사실은 이 전통 시대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부모로부터의 교육 해봤자 그리고 또래 인근에 있는 마을의 친구들로부터의 영향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참 이게 학교랑 많이 비교를 하게 돼요. 제가 지금 학교 폭력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면은 학생이랑 학부모님을 만날 때가 참 많아요. 이 아이의 모습이 그렇게 돼. 부모님한테 보일 때도 있고 이 부모님의 모습이 아이한테도 고스란히 나타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이 어우동의 자유분방한 성품이나 때로는 반항심 있는 이런 성품들이 분명히 부모님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면은 어우동도 그 자유분방함을 어머니나 아버님한테서 받았다. 그거를 좀 주장하고 싶으신 건가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세조실록을 보면은 실제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어머니가 악처였고 간통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아, 그래요? 담겨져 있어요. 실록에 네. 그리고 아버지도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던 게 어우동이 쫓겨난 이후에 챙겨줬어야 했는데 그러니까. 챙겨주지 않고 내치거든요. 그래서 어우동이 어쩔 수 없이 어머니의 집에 가서 살게 되는데 이러지 않고 와 그동안 고생 많았다. 좀 챙겨주는 모습을 보였으면은 과연 어우동이 이렇게 삐뚤어지는 모습을 보였을까? 근데 아버지한테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왜 안 받아줬을까요? 왜냐면은 봤을 때? 받아들여 줬을 경우에 네. 나중에 어우동이 처벌을 받을 때 같이 받았을 거예요. 자기한테 흠이 될까봐 좀 빠르게 손절을 한 거잖아요, 딸을. 야, 그렇게 매정하다. 진짜 매정하네요. 어. 그리고 뭐 조선시대는 되게 명예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대부한테. 네, 그래. 우동이야 어떻게 돼? 그럼 뭐 저렇게 된 거 어쩔 수 없다. 뭐 짜장이라도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이름이 어우동이 아니라 어우동은 결혼도 했었고 또 수많은 사람들과 뭐 사랑을 나눴다 그랬는데 혹시 아이는 없었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아이가 한 명 있었다고 해요. 네, 딸 이름이 번좌라고 하는데 번좌? 어우동이 쫓겨난 이후에는 할머니가 어우동이 엄마죠. 정기덕이라는 사람이 케어했다고 해요. 근데 이 집안의 또 문제가 네. 이 할머니였던 정기덕도 네. 삼촌에 의해서 살해를 당해버려요. 자 이게 맥락을 봐야 돼요. 맥락. 네. 맥락을 맥락을. 일단 이 이야기가 적혀진 거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실록에 들어갈 얘기는 아니거든요. 너무 지극히 개인사. 네, 굉장히 개인적인 이야기가 또. 굳이 왜 여기에 들어갔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이게 성종 때 아마 집필이 됐을 거예요. 네. 이 이야기가. 그 말은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이 집이 어우동네 집은 원래 이상한 집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우동도 이상하고 그래서 우리는 잘못이 없다. 그렇죠. 성종이 판단했던 건 그리고 조선 조정이 판단했었던 이건 명확히 당연한 거다. 그들이 잘못이야. 라기 때문에 프레임을 씌웠어야 물론 했어요. 실록을 적을 때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네. 거짓을 적으면 안 되기는 해요. 그렇죠, 안 되죠. 그런데 일부 과장은 있을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거는 상상해 볼 수 있는 영역이에요. 이 비슷한 사례들을 가지고 과장되게 적어놨을 수는 있습니다. 아 예. 기록을 보면은 이 어우동 옆에는 늘 한 사람이 따라 붙어 다닙니다. 누구지? 바로 여종, 여종. 또 한 명의 여인인 거죠. 2인 1조였구나. 이 여종이 함께 다녔다라고 하는데 어우동은 이제 조신하게 있고 여종이 나가서 괜찮은 남자가 있으면은 네. 아 오늘 좋은 분 있다. 좋은 분 있다. 불렀다 가라 라고 웨이터인가요? 딱 그 느낌인데. 분명히 친구의 영향을 크게 받았을 거예요. 그럼 여종한테 어우동이 물들었다 약간 이런 주장이신 건가요? 반대가 네. 더 낫지 않을까? 어우동이 어우동이 여종에게 시켰지 예. 않았을까요? 그렇지, 권력이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 기록을 보면은 또 이게 색다릅니다. 기록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나이가 젊고 어떤 사람은 코가 커서 주인께 바칠만 합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고 적혀져 있어요. 뭔데 기록이 바칠만하다. 얼마나 사실성에 근거하고 네.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재물이야? 이 기록에 따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여종이 어우동보다는 한 수 위일 것 같아요. 여종은 양반가의 규수도 아니니까 어렸을 때부터 훨씬 자유롭게. 그쵸. 두기 잘 맞은 것 같아. 짝짝꿍이 둘이. 이렇게. 되게 그리고 친했구나. 권위적이지 않았던 것 맞아. 같아요. 그렇지. 어우동이. 예. 그렇지. 약간 베프 느낌. 네. 베프 느낌. 원래 서로 욕망의 바닥을 보면
서로 이렇게 권위적이지 않게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서로 그렇게 뭐 신분의 차이는 나지만 허물없게 가깝게 지낸 사이였다면 왜 보통 친구들도 만약에 예. 내 친구가 내 친한 베스트 프렌드가 남자친구에게 되게 좀 부당한 이유로 헤어짐을 당했어. 그럼 야 울지 마. 울지 말고 너 빨리 아이라인 다시 그려. 화장 다시 고쳐. 야 가자. 놀러 가자. 이런 마인드가 좀 적용이 맞아, 됐을 맞아. 수도 있겠어요. 그래요. 이런 또 좋은 경험담을 우리가 들으면서 어우동을 추측해 봅니다. 경험담. 만약에 이 여우동이 괜찮은 남편을 만났더라면 네. 그리고 또 괜찮은 어른들이 있어가지고 잘 케어를 받았더라면 혹은 성종시대가 아니라 조금 더 앞뒤 다른 시대에 태어났더라면은 이렇게 비련의 주인공으로 살아야 했을까. 네. 저는 어우동이 그래서 불쌍한 여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예. 어우동을 바라보는 사실 이분의 시선이 제일 기대돼요. 강의 자체가 제목이 뭐였죠? 성과문화. 성과문화. 네. 얼마나 듣고 싶은 강의입니까? 자, 배정원 교수님이 바라본 어우동 어떤 사람입니까? 네, 제가 어우동을 표현할 수 있는 그 딱 한마디를 설록하로 준비했어요. 한번 보실래요? 저는 이 어우동을 판무파탈, 또 한편으로는 희생양 이렇게 보고 싶은데요. 사실 판무파탈이라는 말은 왜 상대방을 파멸로 이끌 만큼 이제 왜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그런 소유자. 여인을 말하는데 사실 어우동이 어떻게 보면 조선을 대표하는 판무파탈이 되어버렸죠. 그렇죠. 근데 사실 그 판무파탈이 남을 죽인 게 아니고 결국은 자기가 죽은 판무파탈이 되었다는 게 너무 슬프죠. 보통 가문을 멸족시키거나 그렇지. 이 여자의 어떤 미모 때문에 뭐 이런 건데 그 웬만한 남자라면 누구나 만나고 싶어 했을 것 같아요. 너무 뭐 매력적이고 여기 계신 남자분들도 만약에 어우동이 어디에 있다 그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너무 리액션이 빨랐어요.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괜찮아요? 감탄사가 가야죠. 예. 구경은 가야죠 한번. 예. 아 유명하다니까. 예. 신봉하던 사람들 그리고 왜 그것을 나라의 근간으로 세워야 되는 사람들은 이 어우동이 약간 도구처럼 보였겠죠. 굉장히 좋은 빌미를 줄 수 있는 도구로 보였을 것 같아요. 또 특히 신분 그리고 왕실의 어떤 평판을 엉망으로 만드는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처단해야 될 존재, 대표로 이렇게 뭔가 누명을 씌워서라도 네. 혹은 뭐 뭔가 이렇게 명분을 씌워서라도 죽여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무리 그녀가 그렇게 도드라지게 치명적인 사람일지라도 그래도 너무 유독 이 사람한테만 가혹했다. 이런 생각은 우리가 버릴 수가 없잖아요. 네. 네, 그게 아마 시대를 잘못하고 났기 때문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어우동한테만 그렇게 가혹하게 굴었던 거는 네. 어우동이 그때 죽었어야 하는 거죠. 그런 경국대전이나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우동이 또 그런 판을 깔아줘야 그 다음에 패비윤씨나 뭐 이런 식으로 그 원하던 여성 억압의 시대로 들어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성종도 어우동을 좋아했을 수 가능성이 있나요? 성종과 어우동이 몰래 연애를 했다 뭐 이런 식의 약간 발칙한 상상력으로 내가 만든. 성종이면 일단 한번 보기는 하고 싶어. 그러니까 유명하니까. 어느 정도길래 이 정도냐? 유명한 셀럽인데. 아 만났을 가능성은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만약에 봤다면 본인이 직접 국문을 했겠죠. 은밀히 부를 수는 있잖아요. 네. 아니면 그 막 옥에 갇혔을 때 판결이 나기 전에 공문을 하기 전에 가서 내가 신문하겠다. 그렇지. 우리 공식적으로 하면 너무 속보여가지고. 응. 충분히 상상 가능한데 네. 기록에 남아 있는 건 일단 없고요. 네. 성종 빼고는 다 봤을 거예요. 이 한양 바닥에서 날고 긴다, 관직도 있고 돈도 좀 있고 한다. 라고 했으면 다 봤을 거고 깊은 관계들을 맺은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성종하고 어우동은 그렇게 뭐 깊은 관계나 뭐 어떤 관계가 있었을 것 같지 않고요. 또 뭐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셀럽이었는데라고 얘기하셨지만 네. 그 성종이 그렇게 왜 여러 추문이 있는 어우동하고 뭔가 될 수 있었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네. 네, 그래서 뭐 성종 일단 왕이었고 그리고 어우동은 자신의 어떤 이념이나 이런 것을 그 만드는데
도구, 좋은 도구라고 생각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깊게 생각도 안 했을 네. 것 같아요. 이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뭔가 항상 추론하고 이랬을 것이다 저랬을 것이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뭔가 온갖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어우동은 어땠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기록 같은 거는 어우동의 관점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어우동은 어땠을까? 어우동도 행복했을까? 행복했던 순간이 있었을까? 이 어우동이 이 사건으로 죽었다는 결과를 너무 강렬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맞아. 이 4년이 뭔가 사연 있어 보이고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굉장히 행복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네. 김재원 선생님 그 4년이 물론 행복했긴 해요. 죽었기 때문에 그게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4년이 평생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더욱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왜 죽었기 거의 때문에 그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어우동의 현신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걸 조금 결론을 내보자면 어우동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하고 깊고 얕은 관계를 가지는 동안 굉장히 자의식이 생겼을 거고 그리고 자존감도 높아졌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왜 먼저 내 이름을 새겨줘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혹은 뭐 나랑 잘래 이런 식의 어떤 주도적인 유혹도 가능했을 거라는 거죠. 만약에 지금 시대에 살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시대면 일단 사형을 안 당하죠. 저 사연. 예. 저는 미국으로 가서 미국- 책을 써서 그거를 넷플릭스에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소재가 있다. 나에게 6부작짜리 뭐 하나 만들어 달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 것 같아요. 가져간데 너무 흔한 소재다. 흔한 이런 소재 소재다? 너무 많다. 그럼 나 실명 깔게. 이렇게. 나 실명 깔게. 그 중에 막 클린턴 있고 막 이래야 돼. 이때 그 정도급 되죠. 왕실 인사들이. 그쵸. 완전 네네. 거물급이죠. 아니면 그 정재계 사람들을 만난 거잖아요. 지금으로 따지면. 그래서 정보로 먹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로비스트 같은. 유명한 그 로비스트가 돼서 이 수집한 정보들로 아니야. 같이. 로비스트는 불행해. 여기저기 낑기고 나중에 서로 부인하고. 근데 불행할 것 같기는 해. 그죠. 하지만 힘이 엄청나. 돈도 많아. 막 이런 정재계 사람들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었을 수도 있어. 마쿠의 실력자가 될 수 있겠네요, 진짜로. 은둔해 약간.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네. 뭐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걸 알아내서 고급 정보. 고급 정보 알아내서 그걸 이제 해가지고 그 여자의 별명이 어우동인 것만 알지 네. 바꾸 말하는 건 모르는 거죠. 그렇지. 저는 지금 얘기 나오신 거 중엔 제일 좋은 건 신하영 씨가 역시 하버드인가요? 이 어우동을 우리는 19금으로 너무 소비해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억압받고 차별받는 그 시대에 살았지만 그 안에서 그 주도적으로 사랑하려고 했던 어떤 여성의 아이콘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우동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나은 여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조금 더 건강하고 자유롭게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